아침을 여는 뉴스7 9월 28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르면 11월부터 괌 노선에 취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화물 사업에 힘입어 3분기에도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아시아나항공은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휴양지 여객 수요를 확보해 수익성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4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분기 국제유가 상승으로 적자 마이너스 112억 원을 기록했던 아시아나항공은 2분기 영업이익 949억 원을 기록해 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항공화물운임 강세가 이어지면서 3분기에도 무난하게 흑자를 유지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LG U+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른바 OTTY 독점 제휴를 통해 비통신 분야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미 어린이용 콘텐츠에 특화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 면에서 3040 젊은 부모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로깅 효과를 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LG U+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야 디즈니와의 콘텐츠 단독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U+는 오는 2025년까지 비통신 사업 수익을 전체 매출 3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 사업 등 비통신 사업 부문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지난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높은 3조 3,45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의 콘텐츠 제휴는 4분기에 시작되는 만큼 당장 3분기 실적에는 반영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IPTV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 2인자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실수요 대출로 분류되는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기일마저 차단하고 나서 금융권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의 마지막 보루였던 일부 전세 대출마저 끊기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지속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27일 금융당국은 현행호에서 6%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와 관련해 상향 가능성은 검토된 바 없고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동시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조정 등 추가 부채관리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뜻도 밝혔는데요. 당국이 이처럼 강경 기조를 고수하면서 시중은행들은 목까지 차오른 대출 한도를 줄이고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각각 줄이며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절을 당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에 대비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놨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 5%대를 기록 중인 하나은행 역시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일부 상품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대출 한도 규제를 유지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추가 대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 상당수가 낮은 신용점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심파일러로 불리는 금융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소비자들이 국내 1,200만여 명에 달하면서 이들이 대출 경험 외에 다양한 기준으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나이스 평가 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280만 7,2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 크레딧 뷰로 기준 금융이력 부족자도 1,194만 2,5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이력 부족자는 신평사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른데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없고 3년 내 대출 보유 경험이 없는 사람, 최근 3년 내 신용거래 경험이 없는 사람 등입니다. 문제는 금융이력 부족자들의 대부분이 신용평가사에서 신용점수 700점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 800점 초중반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고신용자로 분류돼 은행권 대출이 쉬운데 700점대 금융이력 부족자들은 사실상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이 대출 이력 외에도 이동통신요금과 공공요금 납부 실적 등을 신용평가 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금융이력 부족자들의 신용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 기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화점 시장 90%를 점유하는 빅3 중 가장 크고 가장 대중적인 롯데백화점은 코로나 사태 타격도 제일 컸습니다. 롯데 쇼핑 매출은 2010년대 초반 22조 원대에서 최근 몇 년 새 16에서 17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비대면 쇼핑 대세, 지속된 장기 불황, 사드 배치 논란으로 인한 중국 보복 조치, 일본 불매 운동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결국 롯데쇼핑은 체질 개선을 통한 조직 혁신을 위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게 됐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장기 근속 20년 이상 직원으로 대상 직원 수만 롯데백화점 약 4,700여 명 절반에 가까운 2,000명이나 됩니다. 또 점포수를 줄이고 좀 더 고급화하는 전략에 초점을 두면서 상징성 있는 주요 점포들만 남겨두는 구조조정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이 롯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LG전자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에 LG 생활가전을 알리는 가상 공간을 마련해 MZ세대와 소통을 강화합니다. LG전자는 올해 글로벌 기부 캠페인 LG 컴홈 챌린지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고객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인기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 포트나이트 등 개인 메타버스 플랫폼의 건강한 삶을 주제로 LG 생활가전 체험존을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은 게임 속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면서 기부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보톡스 1위 휴젤이 GS그룹과 CBC 컨소시엄에 인수된 이후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인수가 발표됐을 때 휴젤의 종가는 21만 1,400원이었지만 26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하더니 이달 24일 종가 기준 18만 5천원까지 내려왔습니다. NH투자증권 등 5개 기관이 추정한 휴젤의 목표 주가는 29만 9천원인데 괴리율이 무려 61.62%에 이르면서 괴리율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예상보다 낮은 거래 가격, 사라진 M&A 이슈,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업계 종사자는 보툴리눔 톡신 관련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기에 휴젤 인수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한 국외 유출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국내 독보적인 기술이 중국에 넘어갔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산자부 승인 전까진 주가가 약보합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동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